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들었던 두 가지 짧은 실화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경북 영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생긴 일. 경산에 살고 있는 친한 형님이 대학 때 경북 영천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농사일을 도운 후 저녁을 먹은 형은 친구와 함께 논둑 바로 옆에 있는 가로등불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손에 커다란 보따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짐을 좀 들어달라고 하셨답니다. 형과 친구는 이 동네 어르신이 도움을 청하는 거라 생각했고 기꺼이 짐을 대신 들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점점 가로등이 없는 으슥한 길로 두 사람을 이끌었고 가는 길에 보니 낮에는 보지 못했던 넓은 옥수수밭이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거기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던 두 사람은 묵묵히 할머니의 뒤를 따라갔고 이윽고 마당이 있는 아주 낡은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된 탓인지 온통 녹이 쓴 철문은 열리지가 않았고 그러자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담을 타고 넘어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형과 친구는 할머니의 부탁대로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어서 마당에 닿은 형과 친구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이 다 열려진 상태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구 하나 없는 커다란 방이 하나 덩그러니 있었는데 그 방의 한쪽 벽에 낯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모습을 본 형과 친구는 그 길로 뒤를 돌아서 담을 넘어갔고 무조건 앞만 보며 달려 숙소까지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동네 이장님에게 간밤의 일을 말씀드렸는데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뭔 옥수수밭? 동네에 그런 밭 없는데? 그리고 동네에 그런 집도 없고 그래 생긴 할머니도 없다. 학생들 일이 고단해서 꿈 꿨나 보네. 그날 형과 친구가 봤던 그 할머니와 집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의 모 여자 고등학교. 부산에는 제 후배가 다녔던 모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후배가 이 학교에 다닐 당시에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학교 건물의 구조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 마지막 반은 다른 교실과는 달리 역방향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물 형태와 학교의 터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정확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터에 대한 소문이라면 아마도 터가 좋지가 않아서 흉흉한 괴담이 돌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후배가 중간고사 시험을 보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고 각자 작성한 OMR 카드를 거둘 때였는데 한 친구가 이름을 잘못 적어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불러다가 잔소리를 했답니다. 이상한 건 그 학생이 단순히 글자를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는 거였습니다. 정작 그 이름을 적은 친구도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날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봤던 2학년의 각 반에서 거의 동시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에 그 낯선 이름을 적었던 학생들이 각 반에 한 명씩 있었던 것이죠. 상황을 알게 된 선생님들도 다들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교생은 물론 전 교직원을 통틀어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냈던 학생 본인들도 말이죠. 대체 그 이름은 뭐였으며 그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해마다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학년과 반별로 나누어서 야영을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조별로 각자 텐트를 치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한 뒤에 저녁이 되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낸 후 하룻밤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야외 활동의 꽃은 캠프파이어라고 하는데요. 학교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관계로 대신 밤에 학교 건물 안을 둘러보며 담력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반장이었던 저는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친구들과 축구, 발야구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 후에 저녁에는 조별로 모여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니 날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학교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별로 모여 앉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학교 건물을 한 바퀴씩 돌고 오기로 했습니다. 담력 체험 전에 선생님께서 다른 아이들 몰래 부른 학생들은 귀신 분장 같은 것을 하고 학교 곳곳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시기였죠. 전 부반장과 함께 선생님께 불려갔고 귀신 분장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물쭈물하며 선뜻 내켜하지 않자 선생님은 올해 초에 학교를 졸업한 형들이 안에 있으니 귀신 역할을 같이 하면 된다며 우리를 달래줬습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A형과 B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선배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들이 고등학교에 간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지라 우린 반갑게 인사를 했고 안부를 주고받은 후에 분장을 하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전 A형과 짝이 되었고 부반장은 B형과 처음 보는 다른 선배와 함께 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학교 안에서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숨어서 놀라게 하는 구간은 사실 두 곳뿐이었고 그 외에는 무섭게 귀신 분장을 한 마네킹을 곳곳에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은 아마도 그걸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죠. 이윽고 친구들이 저와 A형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고 우린 긴 머리에 가발을 뒤집어 쓴 채 얼굴 아래쪽에 후레쉬를 비추며 친구들을 향해 앞으로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마구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놀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솔직히 친구들을 기다리며 학교 안에 숨어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담력 체험은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는 먼저 체험을 마친 친구들이 저희와 함께 숨어 있다가 뒤이어 오는 친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모두 마친 후 다른 친구들은 먼저 밖으로 나가고 저와 부반장은 형들과 함께 마네킹과 가발 등을 모아서 교무실로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형들과 함께 있던 낯선 얼굴의 선배가 보이지 않았고 전 A형에게 그 선배는 어디 갔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들이랑 같이 있었던 그 선배 어디 갔어요? 얼굴 하얗고 키 큰 선배요. 왜? 부반장이랑 B형 쪽에 같이 숨어 있었잖아요. 뭐? 누구? 처음에 형들이랑 같이 있었던 그 조용한 형이요. 야, 너 무섭게 왜 그래? 애초에 학교 안에 있었던 건 내랑 B 둘뿐이었다.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부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형 봤는데 근데 반장이랑 A 선배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 부반장의 말에 우리는 물론 선생님들까지 모두 크게 놀라셨습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생들 몰래 조용히 학교 안을 둘러보셨지만 저와 부반장이 목격한 그 선배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담력 체험에 참가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몇몇 아이들이 그 선배를 봤다고 하더군요. 저와 부반장 그리고 형들이 친구들을 겁주며 놀릴 때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뒤쪽에 서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와 부반장이 동시에 목격한 그 의문의 선배는 대체 누구였을까요?